미국과 동맹이면 족하고 주둔은 불필요하다는 한국.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분단되었고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해 조직된 자치기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분단을 막으려던 김구가 아닌 신탁 찬성으로 돌아선 이승만이 선택되었고 북쪽에 공산정권을 세우도록 하고서 남쪽에선 공산당이라며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독일과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점령지들이 모두 해방이 되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에 점령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나 존재할까요? 유럽을 초토화한 독일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분단되었는데 어라, 전범국 일본이 아닌 한국이 분단되는 얼토당토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후 처리를 논의했을 때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은 일본을 네 부분으로 나누자고 처음엔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물으려면 일본에 물어야 하는데 아무 잘못 없는 한국에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구실로 일본의 전범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왜 미국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국민의 존경받던 임시정부가 있었고 여운형 선생이 주도해 해방 전부터 준비해 만든 광복 직후 전국적으로 조직된 민간 자치기구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미국에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나누지 않게 하려면 한반도가 나누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분단을 상상하지도 못한 민족에게 신탁 통치를 강요하고 강요했습니다. 받아들이라고가 아닌 그렇게 결정했으니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나라구실 못하는 너희가 따라야 한다고 말이죠. 6.25가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에 경제 및 군사 지원을 하기로 여러 번 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국에서 에치슨 라인이라는 미국이 구상하는 방어 개념이 1950년 초에 나오는데 미군이 1948년 500명 정도 행정 인력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하고 난 뒤 발표된 방어선입니다.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이 분단되었는지, 미국이 어떤 의도로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이후 상황을 계획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지도를 보면 서남에서 동북으로 길게 태평양을 향해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일본을 나누면 소련, 중국과 태평양을 나누는 결과가 오고 공산권과 다툼이 발생하면 대륙과 해양에서 미군의 운신포기나 방어가 무척 어려워진다 여겼습니다. 인도 태평양 패권을 온전히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지도상으로 보면 누가 먹든 맹수들에게 둘러싸인 토끼 신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미국은 주둔군으로 일본에 안정되게 머무르며 한국은 일본과 태평양으로 전쟁이 커지기 전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툼을 해결할 장소, 더 큰 전쟁을 막는 완충지대 정도로 반쪽으로 나뉜 한반도를 원했습니다. 한 번의 6.25 전쟁은 휴전선이란 견고한 방어벽을 만들어 주었고 미국과 일본을 위한 완충지대로의 역할, 그것만 미국이 필요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일전쟁과 현재 중국의 북한 정책에서 보듯 중국도 중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피하고자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고 그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의 견해는 일치합니다. 미국 대통령 시오도로가 말한 것처럼 한국은 1945년 이전엔 나라 같지 않은 나라 구실을 못하는 허약한 나라였고 1945년 이후는 거기에 답이 안 나오는 나라, 함께 있으면 불편함만 가져오고 뭐라도 계속 주어야 하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한민족은 정상적 국가로는 미국의 이익을 줄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인식했던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개항시키고 지배하며 수탈했던 나라이면서 미국이 키우고 지원한 결과지만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지닌 군사 및 제조기술과 반인륜적인 실험으로 얻은 생화학 연구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권국으로 인도 태평양을 차지하는 교두보로서 미국 이익이 확실히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일본과 전쟁 막바지에 미국 요청으로 일본전에 참전한 소련이 지분을 요구합니다. 독일의 예로 보듯 지분이란 일본의 분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을 나누면 미국이 추구하는 태평양 전략에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하여 버립니다. 러시아에 뭔가 보상을 주긴 줘야 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미국과 소련이 일치를 본 것이 바로 한반도 분할과 신탁 통치, 거기에 쿠릴 열도를 소련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한반도 철수입니다. 미군의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점에서 한반도가 미국의 편에 서면 미국과 국경을 맞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인데 이 불편한 상상은 소련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이 반미 친소 쿠바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판부터 일본 권리를 계속 주장할 만큼 소련의 한반도 통일국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범국 일본 대신 얼토당토하는 이유인 질서유지가 안되고 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한국이 분단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수립되면 군정을 끝내기로 한 러시아와의 약속 이행을 위해 미군은 철수합니다. 분단과 신탁 통치를 반대하던 많은 이들 중엔 독립투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정운영과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정책에서 이분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했는데 반면 친일 부역자들을 경찰, 검찰, 사법, 행정에 경험이 있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아주 고의적으로 중용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전후 나치 독일에 부역한 이들을 청산했듯이 친일 부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정화작용이었는데 미국이 이를 힘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독립군 출신과 항일운동 전력이 있는 이들이 정부기관에 많으면 한국이 반일국가가 되고 반일국가가 되면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이상 일본에 머물러야 하는 미국에 상당히 불편한 일이 발생함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미국의 형편을 다 이해해 준다 해도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된 결과도 없이 끝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에서 정부가 수립되고 미국과 소련 군대가 철수해야 했다면 최소한 소련이 북한을 지원한 반의 반이라도 미국이 남한에 군사 지원을 하고 철수해야 했는데 미국은 남한에 있던 군수물자를 오키나와 괌 등으로 옮길 계획이어서 애당초 남한에 군사지원은 계획 자체도 없었습니다. 6.25 전쟁 전까지 지원을 위한 합의도 한국과 미국은 여러 차례 맺었지만 미국은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한국은 방어 대상이 아니라며 에치슨 라인을 발표까지 해버립니다. 일본에 미군이 있는데 감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침공할 거라고 생각 안 한 듯하다. 이렇게 면죄부를 주기엔 6.25 이전까지 일련의 정황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25는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다치고 남편을 잃은 미망이만 20만 명이 넘는 끔찍한 전쟁을 한민족은 치렀습니다. 남북으로 분단시킨 지 5년 만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남한이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유엔 연합군을 만들어 참전하고 다시 미국이 필요한 단 하나의 이유 완충지대 일본을 방어하는 지역 확보 개념의 남한을 되찾는 선에서 1951년부터 미국은 휴전을 원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이유로 그 휴전을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6.25 전쟁이지만 한국은 통일의 기회라 보고 북진을 주장하고 휴전을 반대했지만 미국, 소련, 중국, 기타 참전국들 모두 통일은 한국의 사정일 뿐 자국군의 사상자가 늘어나는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나라들엔 당연한 일입니다. 한민족이 원하는 통일이 되면 좋은데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면 불편해지는 나라가 있었고 분단 유지 외에 다른 결과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탁 통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미국이 보기에 친미 성향의 기독교인이자 미국에서 유학한 이승만은 권력욕이 강해 미국이 권력이라는 당근을 주면 친일 부역자 처리 문제를 미국 뜻대로 처리할 수 있고 중국, 러시아 공산권과 가까워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고, 임시정부 수반이던 김구를 이시한 독립군 출신은 그와 반대로 미국의 매우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고, 점령군으로 미군을 대하고 미국의 신탁 통치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기에 이들이 달가웠을 리 만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계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인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일전쟁을 하게 된 이유도 한반도 광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한반도 광복은 다른 점령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결과에 자연히 따라온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한반도의 통일이나 분단의 불합리성은 이익 앞에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분단을 시켜 전쟁 위험을 가중해 놓고 그 정황이 보이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군사지원도 병력의 지원 없이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분단 76년이 된 2021년 대한민국은 미군이 철수한다 해서 걱정할 정도의 허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한반도 분단은 일제강점기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6.25 전쟁 또한 분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일을 보고 현재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당당하고 부강한 한민족의 미래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한민족 운명이 외세에 의해 결정된 과거, 전작권도 없는 굴욕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영토에서 외세군대인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조약을 근거로 점령군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힘이 커져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시대라 하지만 주한미군의 지위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군권인 전작권 또한 아직 미군에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고 대한민국과 민족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하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 의지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어느 나라 어느 외세든 의지하면 왜 안 되는지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